지난해 10월 일본 정부는 다소 충격적인 계획을 발표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가동을 중단했던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일본은 원자력 사고의 여파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 일본 정부는 여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여론이 조금 잠잠해지자 일본 정부는 원전 재가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재가동이 추진되고 있는 원전은 40년을 넘긴 낡은 원전입니다. 정신을 못 차렸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미 원자로 3기의 재가동을 위한 절차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사고로 기록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고 부정적 여론이 있음에도 재가동을 추진했기에 일본 정부에는 비난 섞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단층선 바로 위에 있을 때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는 지혜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이나 홍수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일본에 물어봐야겠다. 우리는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을 치르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원전 사고로도 이미 수천 년 동안 인간과 생태계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야 한다와 같은 의견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도쿄신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폐로 작업이나 피해자 손해배상, 오염지역 제험 등 사고 처리 비용에 약 10년간 13조 3천억 엔이 들었다고 분석했는데요. 폐로 작업 등이 난항을 겪고 있어 비용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 이내에 폐로 작업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사고 처리 비용을 총 21조 5천억 엔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40년이 훌쩍 넘은 낡은 원전의 재가동 추진은 너무 무모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초유의 재난에 열도 곳곳이 지진과 화산의 위험지대임에도 원전 안전성에 관해서는 엄격함이 부족하다는 인상 또한 지울 수 없습니다. 논란의 원전은 1974년 운전을 개시한 다카하마 원전 1호기, 1975년 운전을 시작한 다카하마 원전 2호기, 1976년 가동에 들어간 미야마 원전 3호기인데요. 이들 3개의 원전은 모두 간사이 전력이 보유하고 있고 간사이 전력은 원전 재가동에 필요한 지자체의 동의를 얻기 위해 주민 설명회 등의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당국은 재가동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 정부 또한 에너지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원전을 재가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주민 피난 계획이나 안전 대책을 소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데요. 주민 설명회 참석자들은 원전 사고 발생 시 피난 계획을 듣고 코로나가 확산한 가운데 계획대로 피난을 실행할 수 있겠냐는 맞는 말 대잔치로 일본 정부의 대책을 꼬집었습니다. 원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검은 돈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다카하마에서 공적을 지낸 인물이 원전 관련 공사를 수주한 지역 토목회사의 비자금을 받아 간사이 전력 임원들에게 수년에 걸쳐 거액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과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원전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의지를 잊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뱉은 말을 워낙 잘 지키지 않는 일본이지만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문제에서도 말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후 원자로 등 규제법을 개정해 원자로 운전 기간을 사용 전 검사에서 합격한 후 40년으로 하도록 원칙을 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자민당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최장 20년까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었는데요. 자민당이 집권당이 된 후 이 예외가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가동이 추진되고 있는 세계 원전 또한 아베 내각 시절인 2016년 20년간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언제 대지진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설명합니다. 일본은 난카이 해구 거대 지진을 가장 두려워하는 미래의 지진 발생 시나리오로 꼽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거대 지진 주기로 볼 때 지진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평소에도 관련 특징물을 다루면서 유사시의 대피 방법을 알려주는 등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비판이 아닌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뒤에서 몰래 꾸미는 일 또한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들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일본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해결료 폐기물을 캐나다로 수출하려던 계획이 뒤늦게 밝혀지며 난리가 났습니다. 캐나다 CBC 방송은 일본이 캐나다 북동부의 뉴펀들랜드 레브라도주에 건설될 시설에 해결료 폐기물을 수출할 계획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원자력 산업 관계자가 지난해 2월 캐나다 측에 이러한 구상을 전달하고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방문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일본과 캐나다 사이에는 지난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캐나다 총리를 역임한 크레티잉 전 총리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크레티잉 전 총리는 CBC의 취재에서 자신이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캐나다가 우라늄을 팔아 돈을 벌었다는 것을 설명하며 캐나다의 우라늄을 샀던 나라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인을 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주장입니다. 캐나다 뉴펀들랜드 레브라도 주 정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주 정부는 지난해 여름 크레티잉 전 총리로부터 이러한 구상을 들었으나 핵연료 폐기물 시설 건설과 관련한 논의를 정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은 원자력 발전으로 사용한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용이 끝난 핵연료의 제철 이후 남은 방사성 폐기물을 땅속에 묻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폐기물 저장 시설 위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 수습하기도 전에 무책임한 도박을 강행하는 일본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